하자고 얘기하자고 그렇게 해서 아이 마취하고 인공호흡이 꼈는데 그게 마지막이 돼버려. 계속 제 손을 이렇게 갈기면서 엄마 잡아달라고. 근데 저는 그게 마지막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럴 줄 알았으면 10번은 더 잡아줬을 텐데 10번, 100번은 더 잡아줬을 텐데. 아들이 발병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쌍둥이 동생 역시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아들보다는 일찍 발견해 다행이지 않겠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발병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2일 딸아이마저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저희 아들 보내는 날 저희 딸을 퇴원시켰어요. 제가 밥을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딸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관리 잘해서. 딸이 나고 나서는 뭐 그냥 배도 고프지도 않고 생활도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뉴스를 받고 조금 알리고 싶은 생각에 저는 누구나 어느 부모나 그렇지만 다 자기 자식이 그런 병에 걸려서 사망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올 들어 이 같은 증세로 입원한 환자들은 알려진 것만 29명. 지금까지 9명이 사망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고 병의 원인을 알고 싶지만 이들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진은 지난해 8월 3개월간의 투병 끝에 같은 질환으로 26개월 된 딸을 잃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딸의 방사선 사진에도 미확인 급성 폐질환의 초기 증상인 폐 밖으로 공기가 나오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딱히 옮겨봐야 치료 방법이 달라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험을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냥 무작정 응급실을 나갔어요. 네, 자꾸 자기네가 해보겠다고. 딸은 마른 기침을 했지만 열도 나지 않았고 청진기를 대봐도 소리가 깨끗하다고 해 가벼운 감기로만 알고 동네 소아과 3곳과 한의원을 옮겨 다니며 보낸 한 달의 시간이 후회스러웠다고 합니다. 힘든 투병을 하던 딸은 오히려 걱정하는 엄마를 위로하기까지 했습니다. 누워가지고 눈도 못 뜨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엄마 듣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군대라고 찐찐 이렇게 손을 감고 있잖아요. 눈 감고 그냥 그거를 이렇게 제 머리를 이렇게 들더니 머리를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2살짜리 24시간 아이 곁에서 가슴 졸이던 당시 엄마 뱃속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큰아이 병간호 때문에 뱃속에 있던 둘째 아이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한 미안함과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엄마는 한시도 아이를 품에서 떼놓지 못합니다. 지금 나는 건 뭐예요? 면역이 좋다는 거지. 저는 항상 자기 전에 인사가 이제 엄마랑 평생 같이 살려고 하니까. 하지만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큰딸의 모습은 차마 지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 중학에서 여기 바로 저는 평생이 가진 그 이것들 아이를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됐잖아요. 아이를 보낸 지 9개월. 그녀 역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서야 이제 이 병명에 대해서 알겠죠. 전혀 모르더라고요. 애기 보내고 나서도 얘기했는데도 모르더라고요. 이제 예방접종 하러 가서도 큰아이를 이렇게 보냈으니까 말하면 몰라요. 그 병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미확인 급성 폐질환은 일정 단계가 지나면 집중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 기능이 빠르게 손상돼 호흡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유달리 산모와 유아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견돼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폐질환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가자 보건당국은 긴급조사에 착수해 지난 10일 1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환자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둘째, 환자들의 거주지가 모두 다르고 환자 주변에서의 추가 발병이 없으며 결론적으로 특정한 병원체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지극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